소금을 유해하다, 먹으면 안 된다, 아직도 혈압을 올린다. 몇몇 사람들이 소금 먹고 좋아진 걸 전체로 일반화하지 말아라, 정확한 염도 측정이 안 돼서 드시면 안 돼요, 주견만은 절대 안 됩니다, 오죽하면 5g밖에 못 먹이게 하겠냐라고 하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논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봐서 저염식 영상에 대한 논란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혜연의 주경건강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혜연 약사입니다. 정성스러운 댓글이 너무 많고요. 또 관심도 뜨거워서 제가 진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건강에 좋다, 이런 영상도 정말 많지만 소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 만큼 반박을 하는 그런 저염식 영상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염식 영상에 대한 논란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고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소금을 유해하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면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랑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국, 찌개, 동치미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 소금물이에요. 모든 음식은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제거하고 나면 그냥 소금물이거든요. 밥을 장기적으로 먹지 말아라, 이 얘기랑 같은데 우리 죽을 때까지 밥 먹어야 되는 건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도 혈압을 올린다.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단기간 동안 10일이든 20일이든 몇 명의 실험군들을 가지고 소금을 먹여봤더니 혈압이 몇십이 올랐다는 것도 아니고 미비하게 5에서 10도 아닌 0. 몇몇도 올랐다, 이런 것들로 올리더라. 그럼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정비례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유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런 주장에는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 배출량은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평소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분은 용량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소금 배출하는데도 영원히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버퍼링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액의 양이 늘어나죠.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배출이 지연되면서 혈액 양이 늘어나니까 혈 압력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빠르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 혈압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분이 소금을 꾸준히 양을 늘려서 섭취하시게 되었을 때도 과연 그런 증상이 나올까요?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안에서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소금을 가지고 식단 코칭이라든지 가이드를 많이 직접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의 섬세한 어떤 혈압 같은 것도 제가 다 관리를 여러분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혈압에 그렇게 민감하게 5g, 10g 늘렸다고 해서 반응하는 분은 저는 글쎄요, 10명 중에 1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고 그 정도의 용량에 대해서 민감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에 저염식을 했다거나 소금을 지극히 제한했다거나 아니면 신장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다거나 특수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꾸준히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은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음식을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임상 결과를 늘 전해주시기 때문에 생생한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28년차 약사잖아요. 제 경험상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혈압을 올리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다시 정상 혈압으로 회복이 되었고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논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혈압이 5에서 10 정도 오르는 게 과연 나쁜 것이냐. 저혈압인 분은 혈압이 올랐다, 이거는 오히려 치료가 된 거죠. 정상혈압이 된 거예요. 너무 몸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이 12만 킬로라는 혈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압력이 없어서는 안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압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라는 고마운 게 있기 때문에 전신에 혈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압력이 부족하면 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수준 이상 너무 높을 때 문제 되는 거지 5에서 10 정도요?
제가 계단만 올라가도 그 이상 올라가고요. 아침에 활력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도 드시고 카페인 음료 드시잖아요. 이럴 때 교감이 활성되면서 살짝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일부러 아침엔 혈압을 올려요. 왜? 아침에 활동하라고. 앞으로 혈압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부터 저는 좀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것도요, 정제염일 때 이런 결과를 많이 가지고 오고요,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을 가지고 했을 땐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혈압이 떨어졌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제염을 가지고 실험한 것을 모든 소금으로 일반화하는 것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몇몇 사람들이 소금 먹고 좋아진 걸 전체로 일반화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소금을 먹어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한두 명인가요? 영상에서도 제 댓글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왔고 면역을 비롯한 너무도 많은 건강적인 이익과 혜택을 얻어왔고 이것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동물 같은 경우는요, 소금을 안 먹이잖아요. 그러면 번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사료에 섞어서 먹이기도 해요. 한국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소금 섭취량이 매우 줄었어요. 점점 감소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는 어떤가요?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비례 현상을 가지고 있죠. 또 일본이라는 국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이건 저희가 여행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가서 음식 먹어보면 굉장히 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장수 국가이면서 동시에 심혈관 증상 발생률도 매우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논문의 몇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의 유익함을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문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IRB라는 것을 소금은 5g 이상 허용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너무 유해하다. 오죽하면 5g밖에 못 먹이게 하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무조건 소금이 유해하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이 정말 유해서라기보다는 IRB의 기준치에 아직 정립되지 못한 부분,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을 보호하려는 보호 장치일 뿐이죠. 인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소금에 대해서 아직은 본인들이 연구한 바가 없으니까 5g 이상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소금이 유해해서라고 무조건 이렇게 논리 점프를 하시면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류가 꾸준히 먹어오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만큼 먹어왔고 편안하게 먹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1950년도에 정제염이 생기면서 공업용과 식용 소금을 제한 없이 구분 없이 마구 먹으면서 고혈압에 대한 소금의 유해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을 뿐이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소금을 통해서 건강과 번영을 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무조건 소금 유해하다 공포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염식 하다가 소금을 드셔서 좋다고 얘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더 포용적인 시각으로 소금을 다시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시면요, 소금이 유익하다라는 논문도 엄청 많고요, 천일염, 죽염 가치에 대한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소금을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소금은 먹어도 되는데 죽염만은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논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봐서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염은 구워지는 과정에서 나트륨의 비율이 70에서 80%까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죽염은 천일염을 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구워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약간의 미네랄 소실은 있지만요, 천일염이 대략 한 97%의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97%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미네랄 소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와 황토에 있는 미네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죽염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 97% 정도의 미네랄의 비율은 천일염과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함량의 아주 작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일염이라는 재료 자체가 함량이 늘 동일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97%에서 97점 몇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갑자기 70%, 80%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염도 측정이 안 돼서 드시면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국이나 반찬을 하시고 찌개를 할 때 염도 측정을 하나요? 제가 소금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도 음식의 일부입니다. 저는 소금물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한테 그냥 미역국물 드세요. 묵국 국물 드세요. 음식으로라도 충분히 그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는요, 알아서 이 염도를 다 맞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0.9% 맞출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공업용. 산업용일 때는 정확한 염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용도로는 우리 몸이 더 섬세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행위인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요, 1995년도에 미국 하버드 데이너 파버 암연구센터 암약물 학부에서요, 주겸의 유독성 여부와 항종양 작용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보면 주겸은 NaCl이 아니다. 필수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미네랄 소금이고 10g에서 30g씩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고요. 항암 효능이 있고 다른 소금과 달리 과다 섭취에도 위와 장 점막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보다 주겸을 굉장히 약의 가치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유일하게 신약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을 알릴,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로서의 주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가 오히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인이 주겸을 안 좋게 생각한다? 이건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좀 오세요. 주겸에 대해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요, 우리 한국의 K푸드로서의 멋진 주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오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불안한 마음 잘 가라앉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고혈압이나 주겸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주겸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